자, 지금 또 아래에서부터 반등에 성공하는 듯 하니까 추격롱이 좀 붙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니 분들도 한번 이런 곳에서는 추격을 하면 안 되고 위에 어떤 저항들이 남아있는지 보시고 내가 롱을 트라이할 수 있는 곳에서 트라이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 64K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 여기를 밟고 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밟고 떨어지는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기준점에 대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 주말장에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준비해왔으니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이전 관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승을 좀 가져오고 난 이후로부터 고점이 한 차례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이 구간에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숏을 좀 보셔야 된다. 왜냐? 이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이 어떤 고점? 이전 저항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숏을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조정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숏에 좀 가담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저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62K에서 또 한번 반등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64K예요. 자, 그럼 64K가 왜 중요한 구간이냐? 우리가 넓게 봤을 때 이전 장에서 저점을 찍고 더블 바텀 형식으로 어떻게 고점을 찔렀습니다. 더블 바텀은 W를 그리면서 이 W의 중간 지점을 지지받은 순간부터 어떻게 롱이 나온다라는 패턴인데요. 우리가 이 패턴을 만들면서 이 갭 구간이 생긴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양봉은 누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냥 양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은 개미가 아니라 세력이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보통 세력이 만드는 구간은 개미가 매매를 수월하게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격 개미들이 붙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매매 버튼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생기는 텅 빈 구간,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거래를 했다.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자자들이 우리 올바르게 매매를 하지 못해서 되돌린 구간,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형태를 지니는데요. 자,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이 더블 바텀의 넥라인과 겹쳐져 있는 FVG 구간이기 때문에 이 FVG 구간은 즉 이 양봉의 상승 추세를 모두 되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구간 여기를 모두 이탈했을 때부터 보면 우리 숏 비중이 적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전 이 구간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이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숏을 내릴 수 있었고 자, 그 다음 숏을 내리는 기준 뭐가 될까요? 이런 FVG에서는 여러분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이 FVG의 중단선 보이시죠? 이 중단선이 뭐가 됩니까? 이 FVG에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기준점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렇게 캔들이 내려오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자리 보이시죠? 다시 상승,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전 FVG 유동성을 못 따주죠. 그러면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이 FVG 하단선을 건드리고 리테스트, 중단선을 리테스트하는데 다시 맞고 내려옵니다. 이럴 때는요. 보통 이 중단선을 이탈한 순간부터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리테스트 자리가 실패한 것부터 리테스트를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지지를 받고 못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는 숏이 확실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숏을 홀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숏 홀딩 수익은 133%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중단선 아래에 이 4시간 FVG 똑같죠? 우리 이전에 만든 FVG의 중단선 지지를 받고 뭐예요? 이전 FVG 유동성이 있는 이 갭 구간의 중단선을 넘어야 롱 트라이하기 좋은 곳이라고 했고 현재 롱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64K까지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요런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 모두 제 브리핑룸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브리핑룸은 금액이 드는 브리핑룸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숏 들어갈 수 있냐, 롱 들어갈 수 있냐, 차트 실시간으로 브리핑만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없는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 누르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거나 할 말 없으신 분들은 이번 장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64.2K를 넘어줘야 조금 안전하고요. 우리가 이전 구조 돌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잡았으면 이 위에 있는 FVG의 중단선 넘어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65K죠. 여기까지 지지 홀딩이 나와줘야 스윙 타점으로도 좀 안전한 롱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 하방에 있는 저점을 부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ICT 관점입니다. ICT 관점이 뭐냐? 이너서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트레이딩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세력의 발자취, 즉 유동성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롱트라이를 했더라도 64K의 홀딩을 좀 받아줘야 되고 이 위에 있는 구조 돌파 자리까지 분할 익절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저항 리스크가 오면 어떻겠어요? 62K가 무너질 확률이 크겠죠. 왜입니까? 여러분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쳐줬던 구간은요. 차트에서 영원한 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받쳐줄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무너뜨릴까를 볼 수 있을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해당 FVG의 하단선입니다. FVG의 하단선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왜 이 하단까지만 볼까요? 청산 히트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산 히트맵은 우리 지금 개미들이 어디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죽냐거든요. 그랬을 때 청산 히트맵의 노란색 자리는 개미가 많이 죽을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62K 그리고 아래쪽은 61.9K입니다. 자, 이 자리가 차트로 보면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자, 요 아래를 보시면요. 바로 61.9K 우리 청산 히트맵에서 가장 많이 죽이는 자리죠. 그러니 요런 자리들을 살짝 꼬리로 이탈하면서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는 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단기적인 반등장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어도 60K까지 무너뜨릴 확률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에 드리기보다는 64K의 이탈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만약에 64K를 이탈해서 음봉을 그린다면 숏에다가 좀 베팅을 해볼 건데 다시 한번 FVG를 받아주는지까지 보면서 본전 로스를 잡고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로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보셨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패턴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버터플라이 패턴이라는 이 상승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버터플라이 패턴은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 61.4K 아래쪽을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이 아래를 이탈하면서부터 이 상승 패턴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유의미한 캔들이고요. 하지만 여기에 ICT를 좀 대입해 봤을 때는 여기를 깨고 내려왔을 때부터는 어떻게 어지간하면 가능성으로 60K를 다시 먹을 이럴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타이트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61.4까지 볼 예정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 패턴을 봤을 때 이 62K를 지키고 올라가는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타겟팅 2번 자리가 64K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패턴 무빙으로 봤을 때도 우선은 단기 목표가를 64K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말 무빙에도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일요일 저녁 이제 미장이 좀 개장을 하면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나스닥 차트도 막 쌍고를 찍으면서 지금 그닥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나스닥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날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떻게 쌍고를 찍으면서 또 한번 내리꽂을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뭐 여기까지 와서 테스트를 하든 여기까지 와서 테스트를 하든 나스닥이 떨어질 땐 또 비트코인이 기깔나게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닥 좋은 자리는 아니어서 하방 대비를 하면서 좀 볼 예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방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이유는요. 좀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어봤을 때 어쨌든 이 깊어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우리가 이 하락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 다시 밟아내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추세를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점에서부터 저점을 이어주는 해당 추세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오늘 올라오는 4시간 봉이 어떻게 64K에서 또 만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64K가
저항선으로서 굉장히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이전 자리에서 지지가 돼줬던 라인은 아래로 이탈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저항 구간이 돼준다. 자, 이것은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매매에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홀딩할지 아니면 익절할지 기준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막고 지금 저항선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롱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에 의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 버튼을 받기 전까지는 65K까지 단기적인 상승 구조를 이어간다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리트라이 하실 거라면 여기에 있는 이 이탈 자리부터 추가적인 이 FVG 중단선에서 리테스트에 실패하느냐 이 음봉부터 숏 포지션 홀딩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실시간 필요하신 분들 스터디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브리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